세무회계 파트에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죠?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단어의 의미만 새겨보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채널 최PD입니다. 재경관리사 찍먹 강의 2편인데요. 재경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무회계 파트를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원주 세무사님과 함께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파트에서 무조건 맞춰야 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파트에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론과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진 문제 중에 4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조세평등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세는 세금이죠. 세금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의미만 아시면 너무 쉽습니다.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 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돼야 한다. 맞죠? 우리 어릴 때 보던 도덕, 바른 생활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죠. 두 번째, 신의 성실, 믿는다는 의미죠. 서로 믿자. 신의 성실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한다는 원칙. 말 그대로입니다. 너무 쉽죠? 맞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세금, 조세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조세당국이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도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니죠. 조세법률주의입니다.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조세는 안 내도 된다. 법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 조세당국의 마음대로 조세를 징수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니에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너무 쉽죠?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본말, 의미, 조세평등주의, 신성실원칙, 조세법률 이런 단어의 의미만 새겨보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유형 보시겠습니다. 입금불산의 방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긴 하나 세무상으로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들이다. 입금불산의 방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상 출제가 되는 거죠. 입금불산입, 입금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수익이 아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자본 충실화 목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할 때 더 받았다. 이거는 수익이 아닙니다. 자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본 충실화 목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입금이 아니다.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입금도 아닙니다. 2번, 의제 배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당 아시죠? 세법상으로는 배당이고 회계상으로는 배당이 아닌데 세법상으로 의제한다, 간주한다 그런 의미예요. 의제 배당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이 아니므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당은 기본적으로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입금이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의제 배당이라는 용어의 뜻만 아신다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보기들 중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깊게 파고 들어가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무회계 40문항 중에 10문제 나옵니다. 10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항상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 도깨비라는 프로그램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은탁이가 일주일 알바하고 나서 그 이쁜 사장님이 주급으로 주죠. 그리고 봉투를 은탁이한테 줍니다.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봉투 그대로 지급하기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그래서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거를 원천징수라고 하죠. 틀린 거 찾은 겁니다. 1번, 국외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우리나라의 세법입니다. 다음에 2번, 정부는 원천징수를 통해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월급 지급할 때마다, 소득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받으니까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일하다. 각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은 종류가 있죠. 종류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몇 프로인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다르다는 것만. 소득의 종류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다. 그 정도 아시면 되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알고 보면 쉽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는 겁니다. 기억번, 톱수한 게 없는 자에 대한 외상 매출액이 2억 원입니다. 매출의 누리 500만 원, 매출 할인 1000만 원이 차감되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차감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차감해주면 되고, 차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2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2억 원에 파는 겁니다. 미연번, 특수한 개인에 대한 재화 매출액이 시가 5천만 원짜리를 특수한 계좌한테 4천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쁘니까 싸게 팔게. 그건 특수한 계좌일 때의 이야기고,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특수한 계좌가 아닌 사람들한테 정상적으로 팔았을 때의 판매 가격을 말해요. 시가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겁번, 상가건물 처분액 7억 원
팔았으면 7억 원 자체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억 원 하고 5천만 원 하고 2억 원 다 합하면 9억 5천만 원이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다음은 영세율과 면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영세율은 주로 국제 거래죠. 수출 거래. 면세는 국내 거래이긴 한데 뭐 농산물 같은 거. 그래서 영세율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맞죠. 그래서 성격 영세율은 완전 면세, 완전히 부가세 효과를 다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면세. 그냥 면세는 부분 면세라는 거 맞죠. 그다음 매출 시 영세율은 거래 쟁수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틀렸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일반적인 사업자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의무가 있긴 하는데 거의 유사하게 지급이 됐죠. 면세는 거래 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세무회계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고 본인의 시간 세이브 하시면서 대표적인 유형 중심으로 쉽게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세무회계 파트에서 꼭 맞춰야 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재경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